우리 1의 이 단어 설득의 힘을 기르는 토론입니다. 자, 우리 목표를 보시면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목에서부터 토론이라는 건 자, 설득하는 말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토론도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지 않다. 다르죠. 어쨌든 똑같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토의도 있어요. 토의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맞춰서 협의해서 목표 지점에 함께 도달하는 거라면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명백하게 나뉘어서 설득을 통해 내 쪽으로 끌고 오는 말하기다. 그래서 토론은 승패가 명확하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시면 다음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보자. 자, 청소년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보시면 얼마 전 연예인이 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자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예인이 되기 전에는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는 좋은 친구였는데 연예인이 되었다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이렇게 청소년식의 연예인이 되면 인성이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어떤 것을 근거로 들고 있어? 자기 친구의 사례, 한 명. 걔가 이상한가 보지. 자,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죠. 바로 이유가 뭐 때문에 자기 경험이긴 한데 문제는 하나의 사례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당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논박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들어야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토론에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비판하는 한편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토론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그럼 우리 이 토론에서 제대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박하고 있는 팀이 혹은 학생이 누구인지 잘못된 논박을 하고 있는 학생은 누구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토론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전적 토론 방식 2명씩 나와서요. 입론과 반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보시면 논제가 나오고 있죠. 토론의 논제.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자, 우리 일단 논제가 되려면 자, 바로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는 분야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찬성 반대로 약간 팽팽하게 나뉘어지는 거여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찬반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자, 얘네들이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야 돼요. 근거 충분. 자, 찬반으로 팽팽하게 대립할 뿐만 아니라 찬성도 그렇고 반대도 그렇고 양쪽 모두 근거가 충분한 것이어야 논제로 다툴만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논제는 뭐여야 되냐면 긍정문이면서 평서문의 형태여야 해요. 자, 여기서도 자율화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자율화하자라는 청유문은 안 돼. 자율화해야 한다. 또
자유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부정문이죠? 이것도 안 됩니다. 긍정문과 평서문이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론 2번, 반론 2번씩 나오는 고전적 토론 방식을 사용할 건데 일단 입론은 설립자의 자기 주장을 세우는 단계, 내 주장이 뭔지 명확하게 밝히는 단계가 입론입니다. 주장과 근거를 명백하게 다룰 거고 자, 이때 쟁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반론은 상대 측이 입론 과정에서 말했던 내용을 반박하는 단계예요.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양세민입니다. 자, 이 사회자가 하는 역할을 보세요. 우리 학교는 전체 학급의 냉방 상태를 중앙에서 제어하는데요. 최근에 중앙 냉방 방식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자, 이 토론을 하게 된 배경이 나오고 있죠. 학생들 스스로 에어컨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토론을 하게 되는 배경, 토론의 동기, 취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논제를 말해줘요.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제. 자, 논제 소개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자,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 토론자들은 토론 규칙과 예절을 잘 지켜주십시오. 자, 당부를 먼저 해주고 그럼 먼저 자, 뭐예요? 발언권을 부여하고 토론을 진행시킵니다. 찬성 측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토론자들의 발언 순서를 짚어주며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토론을 진행시킨다. 자, 이제 찬성 측의 입론이 나오게 됩니다. 쟁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쟁점을 중심으로 논박해야 합니다. 자, 찬성 측 입론 1 나현. 얼마 전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72%의 학생들이 교실이 너무 덥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자, 우리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면 어때요? 객관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객관성이 올라가면 따라서 신뢰성도 올라갑니다. 자, 이런 근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자, 학생 대부분이 교실 온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 헌법 10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에어컨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 주장이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장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행복 추구권이요. 권리입니다. 이건 우리의 권리예요. 자,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는. 자, 반대측도 입론합니다. 자, 찬성 측에게는 선은 우리에게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자, 찬성 측이 한 말을 요약하고 그리고 일부 동의함으로써 내가 잘 듣고 있다. 우리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청이거든요. 자, 그리고서 자, 사실 요약부터입니다.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나서 동의하는 부분을 밝혀요. 자, 그래서 경청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도 토론에서 적절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자, 행정실장님이 이걸 총 관리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학교 운영 예산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인데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행정실장님 말씀에 따라서 학교 운영 예산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즉 학습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에서 에어컨을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때문에? 학습권 때문에요. 자, 그러면 찬성은 뭐 했어? 행복 추구권 얘기했고요. 반대는 뭐 했어요? 학습권 얘기했어요. 그럼 쟁점,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첫 번째 쟁점은 뭐다? 권리입니다. 권리. 아래서 사회자가 요약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라는 쟁점으로 자, 쟁점 꼭 알아두세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입론을 펼쳤습니다. 자, 쟁점 확인해주고 있고요. 자, 그럼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을 발표해주세요. 자,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은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찬성 측의 두 번째 쟁점. 반대 측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쾌적한 환경일 때 우리는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중국의 입학시험 점수를 분석한 결과 온도가 낮을 때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온도가 높을 때 시험 점수가 낮아진 까닭은 우리 몸이 두뇌 활동에 쓸 에너지를 체온을 낮추는 데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근거를 뭘 들었어요?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중국의 입학시험 점수를 분석했고요.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기관에서 조사했으니까 어때요? 믿을 수가 있네요. 역시 신뢰도가 올라가요. 따라서 자, 주장 나옵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여 쾌적한 교실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학습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반대측. 학습 효과를 높이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공부만이 전부인가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구 환경이죠. 여러분은 혹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의 양이 지구가 1년 동안 회복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날입니다. 자,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이야기해서 심각성을 얘기해줘요. 자원고갈의 심각성을 제시합니다. 자, 2016년에는 8월 8일이었던 이날이 2018년에는 8월 1일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원 소모가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전 세계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소중히 아끼고 가꾸어가는 자세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단지 교과서 지식이 아니라 이것도 배워야 돼. 아까 학습에 대해서 얘기했지, 학습. 자, 그것만 배울 거야? 우리 자연환경도 배워야지. 자, 그런데 찬성 측이 말씀하셨듯 대부분의 학생이 덥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우리 학교의 에너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뭘 배워야 돼? 얘네들은 지금 첫 번째 친구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학습 효과.
자, 반대하는 친구는 뭐라고? 그것만이 학습이 아니야. 자, 우리는 자연환경을 소중히 아끼고 가꾸어가는 자세를 배워야 돼. 자, 그러면 역시 사회자가 정리합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쟁점. 자, 학습 효과. 찬성은 온도가 낮아야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 반대는 학습 효과라는 말을 하는데 교과 공부만이 학습은 아니다. 세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학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토론자 발표해 주세요. 자, 그럼 입론 과정에서 나왔던 것에 논리적 허점을 찾는 단계입니다. 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도를 낮춰야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자마자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죠? 빨강색으로 표시할까? 자, 어이가 없다. 찬성 측 토론자는 평소 수업 시간에 딴짓을 많이 하는데 실내 온도가 낮아진다고 공부에 집중할까요? 저는 그 점이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자, 지금 내용과 상관이 없죠. 자, 지금 뭐에 대해서? 논제와 관련 없는 토론자의 학습 태도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자, 얘 태도가 뭐가 중요해? 자, 바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논박하지 못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들었지만 에어컨을 자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 요런 것은 잘했지. 논리적 허점을 잘 찾았어요. 자, 찬성이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들었지만 자, 이걸 자율적으로 한다고 모든 학생이 만족할 거냐? 자, 그 근거로 뭐라 그래? 자, 지금 여기서 논리적 허점 찾았고요. 네덜란드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역시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들어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같은 옷차림을 했을 때 남성은 22도를, 여성은 24.5도를 적당한 실내 온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추위나 더위를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에어컨의 온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한다고 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죠. 어떤 권리?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교실이 덥다고 느낀다면 과연 그들이 덥지 않다고 느끼는 소수의 학생들을 배려해 줄까요? 자, 문제 상황에 대해서 논박하고 있고요. 결국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자, 바로 행복추구권 얘기했는데 자, 앞에 요건 잘못됐고 자, 논제와 맞지 않는 토론자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건 잘못이야. 하지만 행복추구권이라고 너 얘기했는데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 모두 만족시킬 순 없어. 그 근거로 믿을 수 있는 기관 얘기하고 오히려 학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찬성 측. 반대 측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한다고 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도 없고 학생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자, 반대 측이 제기한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해요. 자, 무조건 우긴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길러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을 토대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한다면 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반박. 그래, 그런 문제 있겠지.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가 규칙을 정하면 돼. 자, 그러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 측에게 묻겠습니다. 학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학습권으로 가려고 그래, 이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자, 역시 법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자 일부 학교가 휴교를 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해도 학교가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야말로 우리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이고. 자, 이거 교육법에 따라서 자, 학교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더위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학습권이 침해당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법조항을 근거로 들었고, 자, 반대 측의 주장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자, 사회자 반대 측에서는 자,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줘요. 반대 측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자유하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복 추구권을 오히려 일부만 하는 건 이것도 다 모두를 위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찬성은 뭐에 대해서 학습권, 학교 설립 목적 공부시키는 건데 에어컨 사용을 자유화해야 우리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라고 반론했습니다. 그럼 반대측 두 번째 반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어. 자, 정은 해가 지날수록 폭염이 극심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휴교나 단축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부분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초미세먼지나 오존과 같은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이런 물질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전력이 7%나 더 소비된다고 합니다. 즉, 당장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내려고 에어컨을 마구 사용하다 보면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지게 되고 결국 올여름과 같은 더위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에어컨을 마구 쓰면 악순환이 계속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찬성 측에서 언급했던 것과 달리 여름철 실내 온도가 자, 허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허점. 여름철 실내 온도가 무조건 낮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자,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어요.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 26도일 때 뇌 활성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뇌 활성도가 높아지면 학습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베타파가 나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앙제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너네들이 학습권 얘기하는데 이게 오히려 학습 효과를 높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찬성 측이 반론합니다. 자,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다? 낮은 온도 하겠다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에어컨 청소를 자주 하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고 해요. 이처럼 자유롭게 에어컨을 쓰면서도 전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가능 방법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학교에 친환경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다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걱정스러웠던 환경오염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온도에 따른 학습 효과는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자, 일부 인정. 자신이 만족한 환경일 때 가장 학습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적정 온도가 26도라고 하더라도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우리의 우리의 집중력이 높아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장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의문을 제기해. 우리가 지금 더워 죽겠는데 26도로 틀어놓으면 더울 때 운동하고 들어왔는데 되겠냐? 자, 그래서 주장 한 번 더 강조. 자, 사회자가 마무리합니다. 네, 반대 측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학습 적정 온도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에어컨을 충분히 쓰면서도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하는 까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습니다. 까지가 토론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지금까지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이번 토론에 대한 판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듣고 나서 뭐한다? 판정을 내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로 토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판정을 또 해봐야겠지. 자, 옆에 가면 사회자의 역할, 우리 처음에 뭐 했어요? 이 토론에 하게 된 배경, 취지를 밝히면서 논제 제시. 그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다라고 했고, 자, 토론 규칙과 순서를 제시하면서 토론자들이 토론 규칙을 준수해서 발언하도록 발언권을 계속 부여했고, 자, 발언이 끝나면 쟁점을 확인하거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정리해주고, 그리고 토론의 끝을 알리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쟁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자,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첫 번째는 권리. 자, 이 찬성은 행복 추구권. 반대는 학습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찬성은 학습 효과 얘기하면서 학교 설립 목표 얘기하고 어쩌고 했습니다. 자, 반대는 자, 이것만 공부냐? 지구환경도 공부다. 자, 지구환경을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안 된다. 여기도 학습 효과예요. 그리고 이거를 막 쓰면 결국에는 학습 효과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 계속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자, 어떤 기준으로 상대 측 주장을 비판하는지 정리해보자. 자, 여기서는요.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얘는 자, 허점을 지적하죠.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가 다르니까 모두 만족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어떻다? 주장이 공평하지 않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자,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공평해야 돼. 공정해야 돼. 누구 하나만 이익을 보거나 누구에게 치우치게 공정하지 않아서는 안 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자,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니까 또 지구를 살려야 이런 폭염이 줄어들 거니까 자 했더니 찬성은 뭐래? 학교의 설립 목적, 바로 법조항을 근거로 들어서 설립 목적, 바로 교육인데 더우면 당연히 학습권이 침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의 설립 목적을 근거로 들었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야.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더우면 학습권이 침해되지. 어떻게 덥게 하고 학습권을 보호한다고 하냐. 자, 세 번째,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가 하고 이거 조사 결과, 반대측도 조사 결과 가지고 옵니다. 야, 무조건 낮다고 되는 게 아니라 26도일 때야. 자, 다른 실험 결과를 들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론회에서 논박할 때, 근거를 들을 때 갖추어야 될 기준. 일단은 위에 세 개가 나오죠.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세 가지.
자, 다음은 반대측 토론자의 논박이다. 이 논박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자, 약간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너 평소 수업 시간 딴짓 많이 하는데, 자, 이걸 부분. 자, 당연히 논리적이지 않죠. 자, 왜요? 자, 찬성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그 허점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논제와 관련이 없어요. 이 찬성 측 토론자의 평소 학습 태도를 근거로 들어서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도 올바른 토론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신은 어떤 입장인지 정리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 정리해 보시면 자, 논박하기, 토론에서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해서 논리적 허점, 오류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 조리 있게 비판하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하기인데 중요한 건 이거. 자,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연관이 돼서 타당하다. 자, 그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책 한 권 읽기가 나오는데 요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단원 문제까지 풀고요. 잠깐 쉴게요. 지금 쉬겠습니다.